워런 버핏이 본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결은 극단적 선택을 통해 성공했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 올해 92세를 맞은 오마하의 현인과 그의 절친이자 동지인 99세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머스크 성공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성공 비결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론 머스크는 올해 42세로 세계 최고의 부자다. 이들은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함으로써 성공했다며 자신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먼거는 머스크가 비상식적으로 극단적인 목표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성취할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먼거는 그러나 워런과 나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찾는다며 머스크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버핏과 먼거는 이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머스크와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먼거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실패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탈중국 속도 내는 애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일 실적 발표 후 인도 사업에 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쿡 CEO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자릿수의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티핑 포인트에 있으며 애플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뭄바이와 뉴델리에 처음 문을 연 2개의 매장은 회사의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달 18일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20일에는 뉴델리에 2호점을 개점한 바 있다. 투자 자문사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매니징 파트너인 지니 먼스터는 애플 매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3%로 추산했다. 애플은 1분기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948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바 있다. 애플은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장을 이끌 잠재적 주요 시장으로 주목해왔다. 인도에선 최근 고가 스마트폰 판매도 늘어나 전체 판매량에서 $400 이상의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쿡 CEO도 인도 시장에 대해 많은 사람이 중산층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저는 인도가 티핑 포인트에 있다고 정말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처음 인도에서도 최신 기종인 아이폰 14를 생산하는 등 탈중국화의 거점으로 인도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 투자 나녹스 FDA 판매 허가 후 주가 110% 급등. 요즈마크르코리아는 자사가 투자한 의료 영상기술 회사 나녹스의 멀티소스 나녹스아크가 미국 FDA 510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인 나녹스 클라우드를 포함해 멀티소스 나녹스아크가 시판 허가를 받았다. 나녹스아크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사선 촬영에 부가적으로 환자의 근골격계 단층 영상합성 이미지를 촬영하는 고정식 엑스레이다. 나녹스아크는 냉음극 X선관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멀티소스 디지털 3D 단층 영상합성법으로 스캔당 지불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할 계획이다. 멀티소스 나녹스아크는 연속된 2D 이미지들을 3D 단층 영상합성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중첩된 구조의 영향을 줄이고 살펴보고자 하는 신체 구조의 심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나녹스아크는 미국에서 방사선 전문의 방사선 촬영기사, 내과의사 등이 있는 병원, 의원,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FDA 승인을 받았다. 향후 국가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대량 배치되면 전 세계의 의료 영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녹스는 이번 승인 이후에도 FDA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에레즈 멜처 나녹스 최고 경영자는 나녹스의 기술과 비즈니스는 의료 영상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후 대응을 전제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조기 진단 및 질병 예방 중심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영상 접근성이 높은 미국에서도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특정 지역들은 여전히 의료 영상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병원의 환자에 비해 지방병원의 응급환자는 첨단 의료 영상 접근성이 7% 낮다. 제프리 루빈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의료영상학과 교수 겸 나녹스 자문위원은 나녹스아크의 FDA 승인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의료 영상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나녹스아크는 기존의 의료 영상 장비를 도입할 수 없었던 의료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영상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나스닥에 상장된 나녹스는 2021년 4월 싱글소스의 FDA 510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부품 제조기지로 한국을 선택해 경기도 용인에 나녹스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을 세웠으며 지난해 4월 공장 가동 기념식을 가졌다. 5월 1일 나녹스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5거래일 거래기간 동안 6.11달러에서 15.23달러로 110% 이상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 중국 유해 정보 차단 못했다. 바이두 웨이보 등 군기 잡기. 중국 인터넷 관리 감독 당국이 바이두, 웨이보, 더우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게 유해 정보 차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 처벌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경고했다. 중국은 정보를 왜곡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1인 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등의 관계자들을 외탄 형식으로 불러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에 대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해정보 인터넷 유포 문제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관련 계정을 처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각각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외탄은 표면적으로는 약속을 잡아 대화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는 당국이 관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잘못을 질타하는 군기잡기 성격이 강하다. 당국은 평가되지 않은 신기술의 신규 적용, 개인정보 불법 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여러 모바일 앱을 퇴출시키고 안전평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의 관련 기능은 오프라인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불법이 적발된 12개 앱은 적극적으로 수정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당국은 아울러 올해 2023 칭랑 시리즈 특별행동계획 이후 1사분기 동안 2023개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해 48개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어 55개 앱은 삭제하고 4048개 불법 사이트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했다. 칭랑은 중국의 인터넷 정화 운동을 말한다. 당국은 올해 칭랑 시리즈로 1인 미디어의 유언비어 확산, 불법 영업이익 취득 등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1인 미디어가 정부의 공공정책, 거시경제 추이, 중대 재난사고, 사회적 이슈 등을 왜곡, 조작해 당과 정부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필수 검색 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공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하고 기한 내에 시정, 기능 정지, 계정 처분, 책임자 처벌, 벌금 행정처벌을 각각 부과하도록 지방당국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향후 3개월 동안 칭랑 시리즈로 기업 경영의 합법적, 권익보호 최적화 특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플랫폼은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엄마, 이 차 사줘. 중국 MZ세대 홀린차 타보니 상하이에서만 한 달에 7,000대씩 팔립니다. 차값이 최소 6천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 엄마가 20에서 30대 자녀에게 사주는 차죠. 중국 젊은이들은 니오를 타야 트렌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중국 상하이 미난구에 있는 만상성 백화점. 이곳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매장의 관계자는 요새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기차 천국.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20에서 30대 소비자다. 중국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은 전기차를 타야 핫하다고 생각한다며 독일차 같은 수입 브랜드나 저렴한 중국 토종 내연기관차는 대부분 중장년층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비아디와 함께 전기차 열풍을 주도하는 건 중국 토종 스타트업 브랜드 니오다. 자동차 정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하던 리빈이 2014년 11월 상하이에서 창업했다. 니오는 샤오펑 리샹 자동차와 함께 중국 자동차 3대 신세력으로 불린다. 미국 증시의 니오,
리샹, 샤오펑 순으로 상장할 정도로 훌쩍 컸다. 해외에선 새 회사를 흔히 중국판 테슬라라고 부른다. 니오가 중국 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건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다. IT 기술자 출신이 이끌고 있는 기업답게 자동차보다는 테크를 강조하면서 젊은 층 소비자들에게 어필한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다. 충전이 급하거나 배터리 성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면 니오 차량 구입자에 한해 평생 월 최대 4회까지 무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5회부터는 100위안 정도만 내면 된다. 당장 차를 써야 하는데 충전할 시간이 없다면 앱을 통한 예약만으로 5분이면 교체가 된다.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 전 세계 전기차 기업 중 니오가 유일하다. 니오는 인공지능 개발에도 공을 들인다. 자동차를 IT 기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의 시리처럼 니오도 시동부터 주차를 완료할 때까지 인공지능 도우미 노미를 통해 모든 주행을 할 수 있다. 실제 주행 중 중국어로 노미야 블랙핑크 노래 틀어줘라고 했더니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최신곡이 재생됐다. 노미는 중국어와 영어를 알아듣는다. 이번엔 노미를 통해 오토파일럿과 자동 주차를 테스트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높았다. 상하이 교통문화 특성상 도로가 혼잡하고 이륜 차가 많아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할까 궁금했는데 기우였다.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주변 장애물 인식 등 센서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고 작동도 잘 됐다. 니오는 자율주행용 칩과 라이다 칩을 자체 개발한다. 니오 관계자는 장거리 주행이 많은 중국에서 오토파일럿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관리에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다. 실제 이날 방문한 매장은 상하이 민왕구에서 가장 큰 백화점 명품관에 자리했다. 니오 관계자는 브랜드에 활력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오 차량 소유주는 앱을 통해 니오에서 운영하는 회원 전용 카페도 이용할 수 있다. 놀이방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있다. 자동차와 전혀 상관없는 문화 행사도 연다. 니오 같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현재 살아남기 위한 출혈 경쟁 중이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벌써 레드오션으로 불릴 정도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것도 자국 전기차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신흥 전기차 업체 중 영업 흑자를 내는 곳은 리샹 자동차 단 한 곳이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